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룹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민망하지만 제 구강을 수술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까 하고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제 수술하는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술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간혹 저희 병원에 오셔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보철을 한 2개월 전에 마무리했거든요. 마무리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 케이스 사진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치료도 2개를 받았고 그 중에 오른쪽 아래 치아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수련 받을 때 2년차 때 이 치아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1년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충치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깊었어요. 굉장히 깊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노출이 가까스로 안 됐기 때문에 나름 보존과 수련이들이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최대한 하지 말고 살리자. 그 당시 세렉이라는 스캐너 처음 도입됐을 때인데 그 기계를 저한테 처음으로 테스트 해본다고 제 선배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 수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페이닥터를 하고 있는데 그 치아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치아를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병원에서는 보존과 전문의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교수로 있는 선후배 한테 찾아가서 이 치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치료하고 다음에 갔던 그 사람이 바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치료하고, 그래서 한 치아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는데 3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해서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고 보철까지 진행을 했던 치아고, 그 이후에 이제 잘 쓰다가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한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치아에 수직 파절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제 치아를 치료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증상이 심해지고 CT를 찍어봤더니 지금보다 더 놓치면 오히려 임플란트를 할 때 불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 중순에 발치를 하고 작년 말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올 초에 보철까지 완성한 이빨이에요. 환자분들께서도 저한테 오셨을 때 저랑 똑같은 케이스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뽑았다 하면서 이제 제 CT를 많이 보여드려요. 이렇게 수직 파절이 의심되는 CT 영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뽑았는데 오죽하겠냐라고 말씀드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치아를 살리는 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치아를 확실하게 살리고, 치료를 해도 예후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치아는 확실한 진단이 있을 때는 조기에 발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첫 번째 큰 어금니고요. 뿌리 2개 중에 한 군데가 식은단 병소가 생기고 있고, CT 영상을 봤더니 단면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뿌리끝 병소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치아 치관부로 이제 병소가 연결된 게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엑스레이상 뼈가 없어진 양상이 영문자 J자 형태로 발견되면 수직 치근 파절일 가능성이 높다. 수직 치근 파절이 있을 때는 금이간 주변으로만 세균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이간 주변만 치조골이 파괴된다. 제 치아 요 단면상에서 보시면 이 뿌리 주변은 뼈가 다 있는데 딱 요 부위만 수직적으로 뼈가 없고, 이 뼈가 없는 부분이 다른 단면에서 보시면 J자 형태로 골이 소실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이제 계속 사용할 때 뿌리 쪽에 있는 금이 미세하게 벌어지는 이제 힘을 받으면 시큰시큰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한다면 세균에 의한 염증이 계속 진행될 거고, 이 측방벽까지 뼈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뼈를 다시 복원하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자가골보다는 아무리 좋다 한들 이제 인공뼈 이식제는 못하기 때문에 더 뼈가 소실되기 전에 발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발치를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측방 이제 뼈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바로 심어도 되지만, 저는 어차피 시간도 많고 천천히 치료를 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가골이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물론 이런 판단 플러스 제가 바빠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다른 원장님한테 부탁할 시간이 없어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없는 상태로 지냈더니 뿌리랑 염증이 있던 자리에 자가골이 완벽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계신 치주과 전문의 이경실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작년 말에 스트라우만 BLX라는 임플란트 제품을 잘 심었고,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경과해서 이렇게 보철까지 완성한 상태예요. 저는 이제 제 몸이니까 치료에 개입할 수 없었고요. 제 치아를 40대 남성이니까 얼마나 또 뿌리를 뽑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구강외과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제 치아를 발치를 했고, 뼈가 잘 재생된 후 치주과 원장님한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마무리는 이제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 강병길 원장님한테 이렇게 제 치아를 보철을 완성을 했어요. 각각의 전문 분야가 왜 중요한지 저를 통해서 또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철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기 치아보다는 임플란트가 폭경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폭경의 임플란트에서 넓은 머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음식물이 어느 정도 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물이 낄 수 있다. 이 치아가 이제 임플란트를 만든 보철물이거든요. 근데 주변 치아와 조화롭게 색깔이랑 형태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아직까지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음식물 끼는 거 없이 잘 쓰고 있고요. 저조차도 뽑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진단을 받을 때 제가 처음부터 살리자는 말씀을 전혀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에 하나 살릴 가능성이 10%라도 있다면 제가 그런 옵션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런 말조차 안 하고 발치만 말을 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몸소 제가 당해보니 환자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약간 느낌이 안 좋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 좀 더 환자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제가 보존과 전문이고 자기 치아를 쓰는 게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기 치아를 빨리 뽑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은 장기적인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보존과 전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어떤 케이스였고 왜 발치를 했고 발치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서 잘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환자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환자분도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라는 게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불편하면 한쪽으로 잘 안 씻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으로만 씻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 살긴 했었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뽑고 해보니 아주 편안하게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치아라는 건 건강하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불편해서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과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막 불편한 이제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치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치아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